시의원님들이 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의원님이 최고 중요해요. 시의원님들. 그 시의원님들 항시 여러분들 직원거리에서 항시 애로사항을 청취해주고 어떻게든 해결해주려고 하는 분들이 시의원님들이에요. 도의원은 한 시간이나 두치라고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예, 별로 할 일 없고 시의원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시의원들 잘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리면 못하지만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뽑아줬으니까 우리가 주인 아닙니까? 의원님들하고 애로사항을 하면 최소한도 온양 중심 상권은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간 상인들 다시 오게끔 또 있는 상인들 나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아산시의 할 역할이다 생각 들어서 아산시에 꼭 우리 그 중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설치하고 그런 희약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에 나른하실 텐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상공인 활성화 이렇게 주제를 놓고 토론하기가 굉장히 광범위하기도 하고 어떤 답을 드리고 가야 될까 굉장히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아산시는 이 원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배방은 배방대로 둔포는 둔포대로 많은 곳에서 움직임이 있고 모두 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이제 살맛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전만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그쪽에 약간의 그런 행복한 소리가 들리는 것 외에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자영업까지도 어려운 이런 길에 봉착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원도심에서 황희정 회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방법론에 있어서 많은 중요한 우리가 놓치고 갔던 부분들을 그동안 많이 발굴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 중에 동의하는 부분을 제가 몇 가지만 더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미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의 거리, 문화와 소비, 문화라는 것은 한 아산시를 봤을 때 시민의 의식과 시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늘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고 이 문화의 거리는 이곳의 원도심뿐만 아니라 우리 아산시 전역의 요소요소에 이것이 사실은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특히나 이곳에서 장미마을 중심으로 지금 여성 커뮤니티가 이렇게 탄생이 되고 아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청소년과 함께 온천처럼 중심으로 많은 부분들이 함께하는 공간에서의 문화의 거리는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본인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황희동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는 이렇게 소상공인이 됩시다 라고 쭉 무슨 우리 애국가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서 동의하는 부분은 상인과 상품은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상인 따로 그곳에서 판매하는 상품 따로 봤을 때 그런 마인드보다는 상인 나 김희영을 우리 상품 배출을 놓고 함께 저와 버무려서 판매를 한다라면 그거의 만족도도 굉장히 많을 거고 2시간 전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고객을 소비자를 기다리기보다는 더 이른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것 또한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문영 과장님께 제가 행정에 건의하는 것은 아산형 소상공인 지원 아니면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또 아산시의 전반적인 현황을 한 번 더 큰 그림으로 큰 마음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아산시에서 어떤 것을 지원을 할 거며 어떤 인프라를 갖출 거며 저희가 그 전통시장, 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많은 국비와 도비 11 매칭해서 이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쭉 그 화면에 띄웠던 내용이 그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뭐 100억이 넘는 것들을 지원하고 나도 만족도가 떨어지고 별로 표가 잘 안 나는 부분이고 그러나 그 사업은 해야 되는 거고 그나마 해봤을 때
화재 발생했을 때 좀 대피가 되고 시민들이 가까이 왔을 때 뭔가가 소비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한 그런 그 형들을 찾아서 문화형도 갖다가 우리가 개선을 한번 해보고 다양한 교육 사업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업을 여기에 지금 넣는 게 맞을까라는 거에 사실 물음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넣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그럼 이 전통시장, 재래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또 생각해보면 그나마 이 개선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또, 그래서 이 아산만에 우리 아까 말했던 정부에서 지원을 했을 때 집행률 자체가 9.2%라는 우리 전만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불과 9.2%다. 그러면 정부에서 주는 9.2%밖에 받지 못했던 국민들은 왜 못 받았을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지원책이 현실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이 바라는,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거에 봉착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못 받았는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이것을 많이 안 알려서 못 받았을까? 그 또한 많은 책임을 돌리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렇다면 정부에서 생각할 때 정말로 정말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정책들로 지원 정책이 내려왔는지, 그걸 받기 위한 소상공인들이 서류를 해야 되고 어떤 증빙 서류를 할 때 너무 어려워, 우리 못하겠어, 이까짓 거 받겠다고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뒷짐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양하게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결론적으로는 아산시에 맞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놨을 때의 지원책과 정책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거는 우리 행정에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거의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면 아산시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라는 큰 목소리를 김윤규 도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소리를 저희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기가 재래시장, 우리 이 소상공인, 원도심에 있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많은 사업들이 사실 있고 하부공간에 있는 4일과 9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온천 초등학교 옆에 있던 포장마차 거리가 있었는데 그게 어려운 몇 년의 그 고통을 갖고 그게 철거가 됐습니다. 그 철거가 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이 전통시장 안에 있는 이벤트 광장으로 들어오려고도 했었고, 제가 같이 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그분들도 20년 가까이 했던 일을 포장마차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 교육도 결혼도 본인도 생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거를 다 정리를 하자니 너무 어렵다 해서 방법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방법들을, 우리도 세금 내고 우리 포장마차를 해볼게, 그러니까 좋은 장소로 이전을 해줘. 온천 초등학교 밑에서 하는 것이 교통에도 위험한 거를 하고 학생들이 교육하는 곳에 있어서 교육 환경이 이렇게 저해됐다니 우리 옮길게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고 해서 머리를 맞댔을 때 사실 이벤트 광장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쪽에 그 청년 푸드트럭들이 현재 있었는데 잘 활성화가 안 됐었고, 그 포장마차가 들어오려고 할 때 또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들이 포장마차를 다 접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것은 왜 말씀드리냐면 하부공간에 4일과 9일장이 있는데 이것을 이쪽을 중심으로 3일과 8일장을 놓는 것, 이럴 때도 많은 마찰들이 있을 건데 그 마찰들은 행정에서도 조율을 해야 됩니다만 여기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또 황희덕 회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분들의 소리를 굵직굵직하게 이게 왜 필요한지, 사실 한 지자체에서 비슷한 공간에 장을 2개를 크게 벌려준다는 것은 그 또한 굉장히 어려움이 봉착할 겁니다. 우리들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주변에 있는 상인것들과의 문제도 있고 4일과 9일장을 하면서 5일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저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오늘 뭐 발을 막 신속하게 가기보다는 오늘이 첫 발이라는 생각하고 이런 의견들을 좀 더 좁혀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를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 맞을 거다라는 이런 말씀을 마무리로 올리면서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이런
그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런 또 대안을 또 만들어 주시면서 이것에 대한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라는 제안을 해주시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 여러분들 말씀 나눈 거 잘 메모했고, 아산시에 있는 17명의 의원들과 여러분의 뜻을 전달하면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드셨어요. 상인들이 기본 자세는 이렇다 그래야죠. 그게 전체 그 사람 보고 아까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 보고 그게 가게 간다. 그 사람 얼굴 보는 게 훨씬 더 왠지 좋은 물건 같이 생각돼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소비자들이 소매상들이 정말 어렵게 또 직원들도 못도 요새 그 임금 뭐 수지가 안 맞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그런 기본 자세를 충분히 갖추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방안 모색을 하는 거, 그거는 사실 90%인데 나머지는 10%인데 결정적인 결정타를 매기는 거는 정책을 시행하고 직접적으로 정부 돈을 따오고 그리고 그거를 소상공인이 필요한 그 요소에 투자를 해주고 그러는 것이 중간에 매개 역할은 또 시의원님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해주신다고 해도 결정권자가 나 잘 모르는 거요? 뭐 우리는 했어 나 할 때는 나 안 참석 안 했어. 하여튼 그걸 삐터를 놓으면 또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좀 앞으로도 좀 이런 그 전체적인 리더 중에서도 좀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그 교섭로가 있는 분들이 여하튼 시의원이 됐던 도의원이 됐던 어떤 뭐 도지사가 됐던 이렇게 반출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도 노력해야 되겠다. 저도 또 시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왜? 부처 맥락을 활거로 알고 있는 사람, 부처에서 돈을 따오기 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훨씬 좋죠.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시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 이런 분들이 나중에 우리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겠다. 변화 묻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해야 될 거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소상공인은 저도 소상공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노력을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그래야 또 시에서도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보다 번창한 우리 아산의 전통시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네, 안녕하세요. 아산시 지역경제과장 이문영입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또 발언의 기회를 또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오늘 아산시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준비를 해주신 황희도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들으면서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맡은 지 이제 꼭 1년 됐어요. 제가 1년 됐는데 정말 제가 생각지 못했던 점을 많이 느끼게 된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저 김은교 도의원님, 전망권 국장님, 또 전 김희영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이 노트에 메모를 잘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다시 가서 다시 한번 검토도 하고 다시 이걸 어떻게 행정에 반영할 건지 더욱더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상공인들과 함께 많은 의견을 경청하면서 그거의 뜻으로 많은 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상공인들이 더욱더 활기찬 날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